어느 목표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아까 제가 점심 전에 SDG라는 것을 조사하면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유엔을 알 수 있어. 딱 첫 페이지 들어가면 유엔 딱 뜨고 밑에 그림들이 몇 개 뜰 거예요. 막 초록색, 빨간색 뭐 이런 거. 자, 이게 뭘까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목표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에서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각 기구마다 그 기구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엔이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면은 이 17가지 목표를 보면 되는데요. 이건 2015년에 처음 결정이 돼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 모든 것을 이행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유엔은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전에는 MDG라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다른 골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7개인가 이 정도가 있었는데 7개인지 8개인지 MDG라고 쳐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2000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새천년이 됐을 때 여러분이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고 그 15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뭐 1번 보면은 빈곤, 가난한 퇴치, 뭐 2번은 제로 헝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고픔을 없애는 것. 뭐 3번은 요즘 중요한 그 좋은 뭐 양질의 건강, 보건. 그다음에 퀄리티 에듀케이션 4번 보면은 이제 교육 관련된 내용. 5번은 양성평등, 6번은 이제 수자원, 물 관련된 거고, 7번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련된 것. 또 에너지가 뭐 전기를 못 쓰는 집에 모든 전기 공급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 8번은 이제 양질의 직업 그리고 경제 성장, 장애가 있거나 인종차별 없이 모든 어떤 직업을 갖게끔 하는 것들이 이런 것에 포함이 되고 9번은 이제 산업이나 아니면 그런 혁신, 뭐 기반 시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달 전까지만 살았던 베트남에는 아직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럼 그런 나라들의 어떻게 대중교통을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설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것이 9번이고 10번은 어떤 여기 지금 뭐 그림 보이는지 보이시겠지만 이런 장애인 차별 혹은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인종적인 면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불평등 해소, 감소. 11번은 지속 가능한 도시. 그래서 예를 들어 공기 요즘 대기오염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런 미세먼지 감축도 여기 이런 11번에도 포함될 수 있고 혹은 13번 보시면 기후변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뭐 빙하가 녹아내리고 뭐 북극곰이 죽어가고 이런 것들이 같이 사실 연계가 돼 있고 12번은 이제 생산이나 이런 그 소비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분리수거 하잖아요. 소비를 하고 그 쓰레기를 좀 더 그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시 순환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게 12번에 포함되고요. 14번, 15번은 Life Below Water, Life on Land는 사실 동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Sustainable Development은 사람만 아니라 이런 자연, 환경에 대해 되게 초점을 많이 둬서 14번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나 우리 고래, 상어 이런 아이들이고 15번은 코끼리, 북극곰, 뭐 팬더 이런 그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이 멸종되지 않게끔 함께 노력하는 걸 얘기해요. 16번은 우리나라도 많이 관련돼 있는데 평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평화나 정의. 그래서 요즘 뭐 북한도 북한이지만 뭐 미얀마에서도 사실 요즘 사람이 많이 시위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정의로운가 아니면 어떤가 이런 인권 얘기하는 게 16번이고 17번은 마지막으로 이 앞에 있는 16개 모든 목표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 파트너십을 맺자 하는 게 17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1번부터 12번까지 아니 12번이래. 17번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유엔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기구에 가려면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 중에서 그 어떤 것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음에 들으셨던 게 있거나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뉴스를 많이 읽고 책도 읽고 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저와 같은 자리에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가 되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이 장점이 뭐냐면 이게 유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 치면 한국어로 다 나와요. 저는 몇 번과 관련돼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기구들은 대부분 4번이었습니다. 아젠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제 사회에 나갈 때쯤 되면 이럴 거예요. 아, 그때 SDG 했었는데 시간이 흐를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17개를 보면 아시겠지만 분야가 정말 많고 사실 1번 안에 4번이 있고 3번이 있고 6번 안에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7번 안에 8번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를 선택한다고 뭐 그냥 외진 길이 아닙니다. 아셨죠? 저 또한 또 우리 선생님 또한 국제 공무원님 또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요즘 그 말하는 창의 융합 막 이렇게 키워드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창의력, 뭐 그냥 융합 뭐 합치면 다 되나 이게 아니고 이런 곳에서 합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쳐질 수도 있겠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분리될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풀풀 단어 외우고 있지만 내가 말했지만 단어가 중요한데 단어가 정답은 아니야. 아셨죠?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스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If you want to get more knowledge, information and wisdom, please subscribe and like this video. Thank you. See you soon.